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진곤 TV입니다. 시사논평 이심전심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점점 더 심해지는 북한의 문 대통령 조롱,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북한의 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이 담화를 통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더할 수 없이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이죽거리는 그런 담화를 발표했죠. 이게 뭐냐면 요점은 문 대통령의 8.15 광복절 경축사가 망발이라는 겁니다.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이다, 이런 표현도 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그 워딩을 그대로 따르자면 삶은 소대가리가 앙천대소할 일이다. 앙천대소라는 거는 하늘을 우러러서 아주 가소롭다고 해서 하늘을 우러러서 크게 웃는다, 이 말입니다. 뭐가 그러냐? 평화경제를 대통령이 이야기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입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이거죠. 섬나라 족속들에게 당하는 수모를 씻기 위한 똑똑한 대책이나 타들어가는 경제 상황을 타개할 뾰족한 방안도 없이 말재간만 부렸다, 이러면서 또 이제 태산명동의 서일필이다. 뭐가 큰 일이 있을 줄 알았더니 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 말 아닙니까? 산이 막 우르릉 울어서 무슨 대단한 일이 날 것처럼 그랬는데 보니까 생쥐 한 마리가 쪼르르 나오더라. 이런 게 이제 태산명동의 서일필이다, 이 말이거든요. 자기들이 볼 때는 문 대통령이 미북 협상 이것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무슨 중재자, 촉진자 이런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이젠 사실 그 효용은 이제 끝났죠. 왜냐하면 1차, 2차 미북 정상회담 때까지는 그래도 주선하고 뭐 서로 이제 그걸 메신저 역할도 하고 이랬는데 이제 사실상 끝났으니까 필요 없다는 거죠. 왜? 직접 소통하게 되는데 문 대통령이 무슨 필요가 있냐. 그래서 좀 빠져줬으면 좋겠는데 자꾸 관심을 가지게 되니까 기분이 안 좋다는 거죠. 또 트럼프 입장에서도 보면 그간에는 뭐 수석 협상가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그 필요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문 대통령이 이 문제하고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한테서도 홀대를 받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리고 북한 그간에는요 외무성 무슨 미국 담당 국장 권정근이었죠. 이 사람이나 혹은 노동신문, 메아리 이런 걸 통해서 문 대통령을 조롱하고 하더니 또 압박도 하고 그러더니 이제는 조평통, 그러니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이 나섰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니까 이번 이제 아마 우리 남북 문제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남북의 그 대통령이 평화경제 이야기 했죠. 거기다가 2032년 서울 평양의 성공적인 뭐 공동올림픽 개최, 성공적인 개최 이런 이야기도 했고, 그리고 2045년 문 대통령 말로는 그때가 광복 100주년이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가 아니지만 어쨌든 광복 100주년이 되면 그때는 평화와 통일로 하나 되는 나라, 원 코리아, 이걸 그 기반을 닦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 이런 뜻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김정은이가 발칵하지 않았겠습니까?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어림없는 소리. 왜? 문 대통령이 통일 기반을 닦아? 통일은 우리가 주도해 나가는 거야. 이제 이런 기분이 있으니까 문 대통령의 그 말에 대해서 아주 이제 불쾌한 거죠. 예. 북한에 대해서는요 너무 친절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걸 상대방이 약하다고 보거든요. 약한 모습을 보이면 더 압박해 오는 게 북한입니다. 이제까지 그래 왔으니까, 그때마다 성공을 했으니까 상대방이 약간이라도 밀리는 척하면 그때 확실하게 밀어버리자. 이게 이제 북측의 대남 전략입니다, 말하자면. 문 대통령이 또 그렇게 해왔죠. 그냥 북한이 큰 소리를 칠 때일수록 우리는 당당하게 맞서지 않고 오히려 약한 소리를 하니까 북측이 우리를 만만하게 볼 수밖에 더 있습니까? 어쨌든 남과 북은 무력 대치를 하고 있는 상대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상대에 대해서는 메시지가 갈 때는 엄격하고 단호하고 분명히 해야죠. 근데 지나치게 친절하게 하면 그것은 오히려 독이 돼서 돌아오는 겁니다. 필요 이상의 기대를 갖게 해주면요 그게 화근이 되는 거죠. 문 대통령하고 그 참모들은 평화의 사도인 양 오만 공약도 하고 약속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꾸 그렇게 하니까 북측에서 무슨 소리를 듣느냐.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앙천대소할 일이다, 이런 말이나 듣는 거죠. 얼마나 만만하게 보였으면. 그 북한은 또 문 대통령들은 뭐라 하냐면 보기 드물게 뻔뻔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문 대통령 아주 공약을 많이 했죠. 뭐라고 했냐면 남북 간에는 다시는 군비 경쟁 같은 게 없을 것은 물론이고 서로 군사 도발도 안 할 것이고
여기는 이제 그야말로 이제 평화가 넘치는 그런 한반도가 되도록 자신이 노력하겠다고 뭐 그렇게 다짐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사실 한미연합훈련도 중단시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요새 이제 물론 이제 지휘소 훈련입니다만은 한미연합훈련이 다시 재개됐죠. 게다가 국방중기계획이라는 것도 발표됐어요. EMP탄이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건 뭐냐면 전체 그 전자기기 이런 것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그런 이제 무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건 굉장히 위력적인 거죠. 이렇게까지 하니까 김정은이 이제 왈칵 화가 난 거죠. 뭐냐면 왜 앞다르고 뒤다르냐, 왜 말 다르고 행동 다르냐, 이래서 이제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뭐라 하냐면 이 시점에 북남 사이의 대화를 운운하는 사람의 사고가 과연 건전한가 하는 것이 의무스럽다. 한미연합훈련 하면서 무슨 대화냐. 북한은 뭐 그간에도 오지랖이 넓다든지 겁먹은 개처럼 요란하게 지저댄다 뭐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 조롱을 했는데 청와대 측은 그때 뭐라고 대응했습니까? 우리하고 쓰는 말이 다르다. 결이 다르다. 이런 식으로 도로 대래 변호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아주 이제 정말 우습게 보는 거지, 만만하게. 우리가 아무리 해대도 저 사람들 그때마다 수그러들어. 아주 우리한테 굽신굽신해. 걱정할 거 없어. 이러니까 이제 더 심하게 어디까지, 그러니까 한계가 어디까지 가나 보자, 이런 심사 같아요. 보니까 얼마나 더 잘 참아내는지 한번 보자는 식이죠. 참아주는 게요, 이게 약이 되는 게 아닙니다. 독이 되어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거 지금 입증되고 있잖아요. 그 북한 체제 본질, 이거는 뭐 문 대통령도 뻔히 알 텐데 왜 그걸 인정하고 체제의 본질에 맞게 대응하지 않는지, 그게 정말 답답한 노릇 아닙니까? 또 이런 말도 안 해요. 아래 사람들이 써준 것을 그대로 졸졸 내리 읽는 남조선 당국자. 이 남조선 당국자 누굽니까? 문 대통령이죠. 남조선 당국자가 웃겨도 세게 웃기는 사람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런 조롱을 자초한 거죠. 또 이제 이 북한에서 이제 미사일 도발할 때 전에는 무슨 뭐 NSC 국가안전보장회 상임위원회라도 열더니, 물론 대통령은 참석 안 했지만은 요즘은 그것도 안 하고 무슨 관계장관 회의하고 이래요. 어쨌든 그때마다 뭐 회의를 하고 이런다니까 이제 그걸 조롱해서 북한이 뭐라고 하냐면, 북쪽에서 사냥총 소리만 나도 똥줄을 갈기는 주제에 애써 의연함을 연출하고 있다. 겁에 잔뜩 질린 것이 역력하다. 이렇게 또 비웃었습니다. 누가? 조평통 대변인이라는 자가, 그것도 담화를 통해서 대통령을 향해서 그냥 주저함 없이 가림 없이 나오는 대로 그냥 공격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북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무슨 연합훈련 한다 뭐 이래가지고 저렇게 화난 듯이 하면서 자기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2017년 11월 27일 그때 이제 ICBM급이죠.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 화성 15호 그걸 쏘아 올린 이래 한동안 아주 조용했다가 5월 4일, 5월 9일, 그 다음 7월 25일, 7월 31일, 8월 2일, 6일, 10일, 그 다음에 16일까지 계속 지금 쏴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신형 탄도미사일이라고도 하고 또 무슨 신형 조종 방사포라고도 하고 또 무슨 뭐 요즘 뭐 미상 발사체 문제는 이번에 쏜 건 뭔지 모르겠대요. 어쨌든 이렇게 계속 쏴대고 있습니다. 해보자는 것이죠. 해보자는 것. 근데 우리 대통령, 아니 뭐 대통령은 못 나서더라도 국방장관이라도 뭐 화를 낼 만한데 조용해요. 조용해. 문 대통령이 또 경축사에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 고비를 넘어서면 한반도 비핵화가 성큼 다가올 것이며 남북관계도 큰 진전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북측이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의 조미 대화에서 어부지리를 얻어보려고 목을 빼들고 기웃거리고 있다. 그런 부실한 미련은 미리 접는 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북한이요, 이제 앞으로 남북 대화는 없다. 그 다음 미북 대화에 있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끼어들 여지가 전혀 없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문 대통령이 자꾸 거기에 관심을 갖고 기웃거리는 것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매몰차게 그냥 내밀쳐버리는 거죠. 이게 문 대통령이 그동안에 북한의 김정은에 대해서 베풀었던 친절에 대한 보답입니다. 이게. 이제라도 말이죠. 문 대통령 대북 정책 바꿔야 됩니다. 그러자면 대북 정책팀, 대북 정책 라인 교체해야죠. 그동안에 친북, 용북 그 중심으로 짜여졌던 그 라인 해체하고 새로 노련한 전략가,
경험이 풍부한, 노하우가 풍부한 그런 전략가들로 팀을 재구축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북한 김정은이 어리다고 해서 북한의 대남 전략팀이 어리다, 그거 천만의 말씀이에요. 북한 전략팀은 오히려 우리를 보면 어린아이라고 그럴 겁니다. 아마추어. 왜? 북한은 수십 년 동안 그 일에만 종사해온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노련하지요. 경험도 풍부하고 노하우도 많고. 근데 우리는 5년마다 정권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아마추어죠. 거기다가 이번 문재인 정권에서는 지나치게 북한에 대해서 북한을 좋아하는, 북한을 편애하는 그런 사람들로 전략팀을 구축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인상 국민들도 다 받고 있죠. 여러분도 그렇겠죠?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하시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그 대북 전략팀 어떻게 보십니까? 친북 인사들이 집합소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북한에 대해서 당당하게 맞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국내 자신의 정적에 대해서는 또 자신의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인색하죠. 인색할 정도가 아닙니다. 근데 문 대통령 앞으로는요, 김정은에게 보내는 그 친의 정 절반 아니 4분의 1만이라도 국내에 있는 정치적 파트너들한테서 보내보십시오. 반드시 돌아오는 대가가 있습니다. 뭐? 협치가 가능해지죠. 대화의 정치가 가능해집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